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223명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145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7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역시 많습니다. 서울 650명, 경기 648명, 인천 107명으로 전체 65.5%를 차지하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강원입니다. 예. 강원이 219명입니다. 그러니까 강원이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굉장히 적었던 광역인데 강원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동량이 증가한 여름휴가 여파로 방문자가 많아서 발생자 지역 감염이 많아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한편 이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까지를 마친 사람은 2,163만여 명입니다. 인구 대비 42.1%고요. 권장해서 접종을 모두 마친 접종자,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자는 16만 명 정도에 달아 명이 늘어서 806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 대비 예. 15.7%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데 이 모더나 백신은 약속한 물량이 지금 제때 도착 못할 것 같다. 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달이 보릿고기다. 좀 있으면 화이자가 들어온다. 또 근데 화이자가 늦춰지고 이제 모더나가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예. 모더나 백신이 총 계약 물량이 4천만 회분에 달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6.1%인 245만 회분 정도만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이제 부서시한 얘기를 하면서 남은 백신이 들어오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라는 점입니다. 3차 접종까지 해라. 더 맞아라. 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모더나 물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물량의 절반 이하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40%가 올지 그보다 적은 양이 올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는 있지만 올 11월까지 이제 70%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차질 없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석 전까지 3,600만 명 접종이 목표다. 백신 접종 인원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늘리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50세 이상에게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놓고 49세부터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를 놓는 계획인데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50세 이하로 내리는 플랜 B를 지금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게다가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이 백신 접종률이 이제 우리가 예상한 대로 70%를 넘어도 이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렵다. 이런 전문가 진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신문 한겨레 신문에서 오명돈 이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을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코로나 이제 내내 인터뷰를 굉장히 자제하셨습니다. 거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나서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하신 얘기가 뭐냐면 70%가 11월 접종을 완료한다고 해도 5차 유행이 올 거다. 이제는 코로나를 홍역처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이유는 이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는 아예 다른 바이러스다. 이게 이제 전파력, 백신의 예방 효과 이전까지 구축했던 데이터가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게 이제 이후에 계속 다른 변이 뭐 세타 변이라든지 이어질 텐데 우리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방역을 할 거고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 갈 건지에 대한 합의를 8월 중에 논의를 끝내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예,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2,000명 넘을 거다라는 건 지난주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예측 가능했는데 이제 언론이 너무 지금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진중권 작가님부터. 예, 뭐 집단 면역이라고 정부에서 말하지만 전문가들 말이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미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 가지고 그것은 확인이 됐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예. 조금씩 이제 생각해야 될 때다. 다만 이제 접종률이 아직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접종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본의 사이트를 들어가거든요. 일본의 접종자 확진자 수를 네. 늘 확인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확진자 수가 아니라 접종률이 표시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수를 확인하려면 다시 일부러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언론의 그 보도하는 방향도 그러니까 확진자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접종률을 늘리는데 그쪽에 초점이 좀 모아졌는데 우리도 좀 언론 보도 방향을 그렇게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확진자를 경마중계식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보도를 1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자들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 나오는 공식 발표를 쓰고요. 그렇죠. 그다음 오후 2시 브리핑을 또 씁니다. 확진자와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이 나오면 밤에 쓰잖아요. 그리고 밤에 9시 9시 기준을 또 씁니다. 근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확진자 수를 경마중계로 따라가는 보도를 좀 이제 신사협정을 맺어서라도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이번에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지금 진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선수촌 내에서 한 몇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알려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언론들이 이미 이제 확진자에 대한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선수촌 안에는 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2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반년 전의 상황과 똑같이 그걸 또 진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노영희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뭐 코로나 앞에서는 여도 야도 사실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진영 논리 같은 게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코로나 관련된 백신을 이제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전문가 얘기하는 5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공포 언론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좀 중점을 두어서 우리들에게 좀 계몽을 해주거나 방향을 좀 잡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다른 한편으로 그 치명률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고령자 접종이 채 지금 안 됐어요. 한 6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뒤집으면 한 40% 고령자들이 아직 접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네,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 수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 사망자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중증화 방지. 중증화 방지가 왜 의미가 크냐면요. 그러니까 그 병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제 이 부분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단기적으로라도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명률과 이른바 의료 붕괴, 네.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병상을 또 다 차지하게 되면 다른 질환 환자들이 또 그렇죠.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오기 문제들도 때문에 있습니다. 예.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확진자 2,000명 시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인가? 아예 정말 한 명도 없게 셧다운으로 갈 것인가? 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 좀 토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시간을 따로 내서 이 논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죠. 후보들 곁에 하이에나가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때문에 당내 갈등 여전한데 이번에는 또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충돌을 했네요. 네, 전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재호 최고위원이 대권주자 토론회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먼저 글을 올렸는데요. 그 토론회 참석 여부와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서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하게 정책과 정견을 국민과 당원에게 알릴 기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은 돌고래,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고등어와 멸치로 빗댄 거를 이제 인용한 대목인데요. 예. 이 대표는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돌고래 팀은 지금 그게 불편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등어와 멸치랑 같은 자리를 하는 게 불편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이제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그 라이언킹에 등장하는 화면을 좀 인용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후보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네. 후보자들 주위에 있는 이제 권력을 원하는 이제 경선 캠프대 인사들이 하이에나 같이 이렇게 그렇죠. 좀 부추기고 있다. 이게 정진석 의원과의 어떤 논쟁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누구를 여기에는 지칭하는지는 일말의 진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일말의 진리가 있다고. 아, 그런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거셉니다.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후보 측이 반발하고 최고위원이 나도 반발하고 있는데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 일을 벌인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비난을 했고요. 후보자들 나오라고 하려면 이제 일정도 조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얘기고 지금 이제 하려고 토론회를 뭐
지금 컷오프 두 번의 과정에 걸쳐서 이준석 대표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경준이의 계획이죠. 경준이의 계획대로라면 최대한 20차례 정도까지도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전혀 취지에 맞지 않고 권한밖의 행위다. 이걸 근데 반발이 있는데도,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는데도 강행하려는 의도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캠프에 좀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캠프의 입장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분도 들으시면서 또 질문 함께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신지호 정무신cal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다음 주 18일과 25일 두 차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도 참석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뭐 결정하지 않았고요. 오늘에서야 이제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 공문을 받았으니까 검토할 텐데요. 이제 기본적인 그 문제 의식이 그 이준석 대표가 저희 그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오기 전에 당 밖에 머물고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강조했던 게 경선 버스가 8월 말에 출발을 할 예정이니 제발 그때까지는 타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8월 18일, 8월 25일 두 차례 후보 토론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당원 당규에 따른 그 후보 등록이 8월 30일, 31일 양일간에 이루어지고 이때 기타금을 1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올라타려면 그 탑승권을 그 비용이 1억 원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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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근데 이제 18일과 25일에 이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경선 일정이 바뀐 건가? 8월 말에 출발하겠다고 하는 경선 버스를 한 2주 정도 앞당겨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아직까지 그렇게 이게 행사를 기획하고 뭐 하신 분들의 정확한 그 취지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뭐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헷갈리는 거죠. 예, 표도 안 끄는 상황인데 웬 토론회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절차를 거쳐서 예.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굉장히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 9월 15일에 이제 1차 컷오프가 발표되고 8명이 남게 되는데요. 후보 등록 이후에 보면 봉사활동도 있고요. 비전 발표도 있고 압박 면접을 이틀간에 걸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올데이 하루 종일 라방 해갖고 라이브 방송 이걸 또 하게 되고요. 뭐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좀 부정적인 기류고 적극적이지 않으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또 관측하는 거는 뭐 해석의 자유니까 뭐 거기까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예. 어젯밤에 말이죠. 어제 저녁 늦은 오후에 이른바 그 주 120시간 노동이라든가 부정식품 뭐 문제라든가 이게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그때 요새는 이제 신문 인터뷰를 하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일경제가 그 올려놓은 그 유튜브 영상에 이제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발언들이 나오는데 예. 이거를 매일경제로부터 받아서 윤석열 후보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언론인들의 편집이나 또 정치적 반대자들의 나름의 그 어떤 그런 입을 통해서 듣지 말고 윤석열이 직접 얘기한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판단해 주시라 하는 취지고요. 예. 저희는 뭐 그런 점에서 그 저희 후보의 어떤 그 정책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하는 거, 이게 57분짜리 영상인데요. 예. 그걸 보면은 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다른 거를. 후보들이 그런데 이제 토론회 참석 의사 쏙쏙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윤석열 후보 없이도 지금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게 지금 그 지금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이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가 예. 조수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게 경준이의 월권 행위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경준이 측에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보면은
이게 7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경선준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경준위원회가 발족을 하는데요. 이 기능을 두 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당원 당규에 의거해서 진행될 경선 일정 및 방식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요. 두 네. 번째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제에 대한 운영, 세부적인 운영, 이 두 가지를 하는 건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비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 이제 보통들 예비 후보 등록을 하냐면요. 이제 솔직히 그 무명용사라든가 정치 신인이라든가 예. 이런 인지도라든가 이제 지명도가 좀 낮은 분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당의 알겠습니다. 상임 고문으로 위촉되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그거를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배려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후보 같은 경우 굳이 안 해도 되고 8월 30일, 31일 그때 제대로 된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경선 그 버스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 들으면 31일 이후에나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거네요. 저희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 늘 그래 왔습니다. 이 당에.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야권 1등 주자시잖아요. 네네. 정치인이라면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국가 비전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시고 또 다른 경쟁자와 토론을 해서 또 국민들에게 후보의 생각을 보여주시는 게 더 멋진 당연한 후보자의 거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 당연한 건데 예. 그것도 더군다나 이 공당으로서 어떤 제도적 근거와 그 근거에 입각한 일정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피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8월 말에 등록을 하면 11월 초까지 2달 이상의 이 장기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비전 발표회, 압박 면접, 다양한 형태의 그게 있는 거고요. 예. 저희는 거기에 성실히 응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돌고래 얘기 나오고 멸치 얘기 나오고 이제 하이에나의 미어캣까지 얘기 나와가지고요. 이게 당 대표와 그 윤석열 예비 후보 측이 너무 지금 갈등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그래서 것이냐? 그럴 문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적 근거도 불분명하고 관행적으로 봐도 전례가 없는 일을 지금 벌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이 야기됐고 평지풍파가 된 거다. 그러니까 원래 당원 당규에 입각한 정상적인 경선 관리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누차 강조했던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이라고 하는 그 스케줄을 지켜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를 이렇게 빨리 추진할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 등 최재형 예비후보 등의 이제 약점을 일부러 드러나겠다는 의도로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토론을 일부러 너무 일찍 잡았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 관심법 이런 거 잘 못하니까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유불리 차원이 아니라 이 공당으로서 원칙과 기본이 있는 일정을 기획하고 소화해야 된다. 그런 원론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 캠프에서는 그 당대표 결정대로 해야 된다. 흔들지 마라. 이런 입장인데 후보들 간의 입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라는 게 권력자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 제도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선준비위원회 활동 이런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제도적 근거도 없고 관행상으로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피하시는 모습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가 이제 너무 설화가 많으시니까 이거 좀 최소한으로 하시려고 하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면 그 120시간 일주일 120시간이라든가 부정직분 이거를 저희가 왜 그러면 그 57분짜리 영상을 그런 설화는 두렵지 않다. 그거는 그거대로 국민들이 다 평가해 주시고. 진정권 작가 노영희 변호사가 좀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노영희 변호사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그 중앙일보 오늘자 그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준석 발언에 윤 캠프 발칵 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뭐 저희 보니까 무슨 실명 인터뷰로 한 게 없고요. 저는 뭐 저나 장제원 여기 총괄실장이라 다 실명으로 언론에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캠프 관계자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뭐 근거가 있는 건지 저희 잘 그러면은 모르겠고요. 윤캠프 내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하고의 뭐 갈등이라든가 이준석 대표가 저희는요, 하는 그런 게 저희들 없다는 거예요? 예, 솔직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와의 뭐 갈등 충돌 이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피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본심입니다. 예. 갈등을 야기하기 싫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지금 후보는 문제가 없는데 주위에 하이에나가 계신다. 미어캣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지금 발언도 하고 있거든요. 캠프 관계자들 이 발언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뭐 하이에나가 뭐 잡식성 동물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뭐 사람마다 식성은 다 다른데 뭘 가지고 하이에나라고 네, 진중권 작가 질문할게요. 예, 경진위에서 첫 토론을 지금 18일로 잡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께서 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은 없다. 그리고 그 토론회도 뭐 가능한 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네. 18일 토론회에 그분이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참모 아니겠습니까? 참모들은 이제 어떤 이런 제도적 근거나 이제까지 관행 이걸 가지고 후보자께 이러이러한 거다 하는 거를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의견을 드리겠죠. 예. 어떤 선택에 뭐 이안이 있고 이안이 있고 이런 의견을 드릴 텐데 뭐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저희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예.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예비 후보의 결정이다. 네. 지금 갈등 상황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 후보가 치맥 회동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캠프에서 계획 있으십니까? 필요하면 더 해야죠. 필요하면 더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면 또 그렇게 치맥 아니라 뭐라도 하면서 해소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었습니다. 예, 캠프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만 기자. 네. 아니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하는 얘기들이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후보가 체급이 다르다라는 걸 공공에 좀 과시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도 많이 나고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장애에 있을 때도 1등이었고 지금 들어와서도 압도적인 1등인데 자기를 이제 말하자면 n분의 1로 취급하려는 거에 이제 캠프가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그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는 이유도 우리는 뭐 지지율 1위고 알려진 후보인데 왜 우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냐 안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이제 논리로 가고 그게 우리는 아직 예비 후보도 아니니까 경선위가 주최하는 지금 토론에 참석 안 해도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를 막 이제 하셨는데 최대한 많은 자리에서 국민들과 이제 자기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가졌는지를 밝히는 게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이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진 작가님. 여당 경선은 푸주간이 됐어요.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네. 야당 경선은 수족관이 됐습니다. 돌고래, 멸치, 고등어 뭐 난리가 났는데 지금 하이에나 나와서 동물의 왕국이 동물의 됐다는 왕국이 표현이 되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 최재형이 아니라 윤석열 대 이 대표, 그러니까 네. 마치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듯한 느낌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막 공약도 발표하잖아요. 여성부 폐지라든지.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예. 제가 후보보다도 좀 캠프 내에서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둘만이 아는 사실이 왜 바깥으로 나갔느냐라고 했을 때 각자 캠프에 누군가가 흘렸을 텐데 그거를 대표가 흘렸고 또 후보가 흘렸다 이렇게 오해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태를 좀 보게 되면 경준이가 사실 경선 준비위원회인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처럼 활동을 하고 있어요. 토론회를 잡는다라든지 왜냐하면 후보 토론 같은 것도 경선 시작되면 자연히 이제 열릴 텐데 제가 이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미디어 스타잖아요. 네. 토론 스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는 선의를 가지고 붐업을 시키려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표 측에서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진영들이 꾸려져가지고 아직 공약이 완전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에 좀 나가기 좀 힘든 상황인데다가 또 나갔다 하면 지금 1위 주자니까 13대 1로 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좀 전에 설화도 있어서 여기서 한 방만 더 맞으면 왜냐하면 토론이 잘 되면 괜찮은데 또 토론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실수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위 주자의 운명은 받아들이셔야죠. 그렇죠, 이를테면 받아야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5대1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더 당당하게 나서야 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떤 얘기세요? 이제 뭐 아까 김한 기자도 사실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본인하고 다른 후보들을 일단 구분을 짓고 특히 본인은 체급이 매우 좋고 본인은 돌고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멸치 비슷하게 이제 지금 취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중심이 됐든 뭐 경준이가 지금 중심이 돼서 뭘 하든 간에 어쨌든 나는 다른데 왜 나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느냐 이제 이거인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지금 정치 초년생으로서 취하는 좀 태도로 보기에는 좀 눈에 이렇게 썩 예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 겸손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에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국민에 대한 예의로서 나는 경선 초창기부터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의 행보들이 과연 그 본인이 처음에 들어갈 때 했던 말하고 맞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떤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일원으로서 본인이 할 역할 같은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한 기자. 그래서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뭐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뭐 점령군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 줄 세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개파 정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비교적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왜 이런 비판을 본인이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캠프에 대한 통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좀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후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정진석 의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한 데는 일말의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